여러분, 우유를 잘 드시고 계시나요? 아침마다 우유 한 컵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속이 더부룩해서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유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유는 살찌는 음식 아니야? 단백질은 좋다지만 혈당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유를 그냥 칼슘 보충용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유는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유 한 컵 때문에 혈당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같은 우유인데도 체중이 늘고 식후 혈당이 더 출렁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우유인데 누구는 효과를 보고 누구는 악화되는 이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우유를 혈당을 잡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침 혈당과 식후 혈당의 곡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갔다든지, 분명히 빵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도 몸이 금방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당뇨가 있든 없든 우리 몸의 혈당이 불안정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혈당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피곤함과 졸음, 집중력 저하로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당이 출렁이는 걸 음식 순서나 식사 시간보다 더 강하게 잡아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유당이 함께 들어있는 우유의 특성, 그리고 그 우유를 먹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우유를 보통 언제 드시나요? 식사 직후? 아침 공복?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 한 잔? 많은 분들이 우유를 마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뼈 좋으라고 마시죠. 칼슘 채우려고요. 그냥 아침 대용으로요. 하지만 여러분, 우유는 칼슘 보충제도 아니고 단백질 음료만도 아닙니다. 우유는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음식도, 반대로 급하게 떨어뜨리는 음식도 아닙니다. 우유는 몸속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의 혈당은 확 내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출렁거리지 않게 고르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원리를 모르고 아무 때나 우유를 마셔왔다는 것.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혈당이 좋아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식후 혈당이 더 튀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요소, 오늘 그걸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저는 외래에서 정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식후 혈당만 제대로 잡아도 합병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해 왔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잡지 못해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잡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우유 한 컵의 타이밍처럼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유가 혈당을 잡아준다는 말이 혹시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명확한 과학적 메커니즘과 수십 편의 연구 결과,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진료하며 얻은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우유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병원 편이 아니라 제 환자분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왔던 그 내용을 여러분께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유가 어떻게 혈당을 잡는지, 왜 사람마다 반응이 크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 우유 타이밍 습관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가 혈당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유는 그저 하얀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 과정 안에는 단백질의 분해 속도, 유당의 흡수 곡선, 그리고 위 배출 시간의 지연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유는 몸속에서 마치 정속 주행하는 자동차처럼 움직입니다. 급하게 튀지도 않고 갑자기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우유가 갖고 있는 영양소의 작용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유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느긋하게 움직이는 사람과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제인은 위에서 응고되며 천천히 소화됩니다. 즉,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흡수되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단백질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튀지 않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인슐린은 너무 적어도 문제이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지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 몸이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우유는 인슐린을 과하지 않게, 적지도 않게 아주 적절한 속도로 분비되게 돕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안정의 핵심입니다. 우유에는 당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도 당이 있는데 혈당에 좋은 게 맞나요? 라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유 속 당은 설탕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우유 속 유당락토스은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스의 결합체이고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쉽게 말하면 급하게 달려드는 손님이 아니라 천천히 방문하는 손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혈당이 확 치솟지 않고 완만한 언덕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완만한 곡선은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가 위에서의 배출 속도를 늦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혈당도 빠르게 오릅니다. 빵, 국수, 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도 훅 올라버립니다. 그런데 우유는 위 속에서 점도 끈기와 단백질 구조 변화 덕분에 위 배출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특히 아침 혈당이 높은 분,
식후 혈당이 자주 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닙니다. 수십 편의 연구들에서 우유의 혈당 조절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48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30분 전에 우유 250ml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5%부터 10%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30분 혈당 상승 속도가 약 40% 가까이 완만해지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여러분,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건 곧 췌장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여기에 부담이 과하게 걸리면 몇 년 뒤에는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혈당이 평탄해진다는 건 내 장기가 덜 지친다는 뜻, 즉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혈당은 더 쉽게 출렁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식사 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평균적으로 단백질을 매우 부족하게 섭취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필요량이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 한 컵은 단백질을 가장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이 타이밍 하나로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유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여기서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지방이 좋은 지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유 속 지방은 장내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여 안정적인 곡선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저지방 우유를 고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칼로리가 부담되는 분들은 저지방을 선택해도 좋지만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일반 우유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빵, 백미, 떡, 과일은 흡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차 안에서 급하게 엑셀을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금방 에너지가 올라가지만 곧바로 내려오죠. 반면 우유는 기혈을 2단에서 3단, 4단으로 천천히 변속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유는 다른 음식들과는 다르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감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왜 같은 우유인데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악화될까요? 답은 다음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점심이나 저녁 바로 직후에 우유를 마시는 경우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우유의 유당이 추가로 들어가면 곡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유를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경우 단백질은 들어오지만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후 식사 때 폭발적으로 혈당이 오르는 쇼크가 생깁니다. 세 번째, 마시는 양이 많을 때 우유는 좋은 음식이지만 30만 400ml 이상을 한 번에 마시면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혈당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혈당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유의 타이밍을 바꾼 뒤 식후 혈당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사례는 우유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 분 모두 같은 우유를 마셨지만 마시는 시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분은 서울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꾸준히 아침으로 식빵 2장에 우유 1컵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조합이죠?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식후 혈당이 200을 자주 넘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외래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본 건 아침을 어떻게 드시나요? 였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전 아침엔 빵 2장과 우유 1컵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우유 때문이 아니라 빵과 함께 먹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우유를 먼저 15분에서 20분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빵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유는 위 배출을 늦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방문 당시 아침 식후 혈당 180, 3주 뒤 우유를 식전으로 바꾼 후 150, 무려 30이나 떨어진 겁니다.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유를 마시는 시간을 바꿨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이 환자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수님, 우유 1컵 순서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73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시면서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다 보니 배고플 때마다 우유로 때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도 계신가요? 아침 귀찮으니 우유 한 잔으로 해결하자.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깔끔한 식사 같지만 이 방식은 혈당 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아침을 우유로 때우고 점심을 늦게 먹다 보니 점심 식후 혈당이 190에서 200까지 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혈당 변화를 분석하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아침에 우유만 드시면 포만감은 생기지만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이 대기 상태였다가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우유는 그대로 마시되 우유를 마신 뒤 삶은 달걀 1개 또는 견과류 1줌을 추가. 그리고 점심은 너무 늦지 않게 45시간 이내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 결과 변화 전 점심 식후 혈당 200, 변화 후 식후 혈당 160, 무려 40이나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유만 마시던 아침 식사에 단단한 음식을 조금 추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우유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혈당을 더 튀게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우유는 좋은 음식이지만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건 혈당에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64세 여성분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130에서 150 사이에 머무는 경우였습니다. 밤에 특별히 간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었고 식단이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식생활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잠들기 전에 늘 우유를 1컵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우유. 많은 분들이 편안한 잠을 위해 마시곤 하시죠. 그런데 혈당 관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유 속 유당과 단백질이 밤새 천천히 소화되며 간에서 포도당이 조금씩 풀려나오고 그 결과 아침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잠들기 전 우유를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식후 1시간 이내로 옮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체크해 봤습니다. 변화 전 공복 혈당 142, 변화 후 공복 혈당 118, 아침 혈당이 20 넘게 떨어지는 건 당뇨 환자에게 매우 큰 변화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냥 우유 마시는 시간만 옮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잠들기 직전 우유를 마시면 밤새 천천히 흡수되면서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자극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수면 중 혈당 패턴이 바뀌고 아침 혈당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 분의 사례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유를 마시는 시간이 문제였다는 것. 이 단 하나의 습관이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식사 전에 마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식사 후에 마시면 혈당을 올릴 수 있고 단독으로 마시면 점심 혈당이 튀고 잠들기 전에 마시면 아침 혈당이 오른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우리 몸에는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나는 우유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 이제 실천 가이드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진료실에서도 아침형, 점심형, 저녁형 생활 패턴으로 나누어 각자의 생활에 맞는 우유 루틴을 제안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잘못된 우유 섭취법 5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유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마셔야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가장 실천적인 방법을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유는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마시는 시간에 따라 혈당을 낮추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혈당을 더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해 왔습니다. 아침 생활 패턴을 가진 분, 점심 중심 생활을 하는 분, 그리고 저녁에 식사량이 많은 분. 이렇게 각자의 일상에 맞춰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아침 혈당이 늘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50 사이로 나오거나 특별히 간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유를 아침 식사 전에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유를 아침 식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먼저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위 배출 속도가 늦춰지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 결과 아침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완만해집니다. 실제 환자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 방식만 적용해도 아침 식후 혈당이 평균적으로 30에서 45mg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생활 패턴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미지근한 물을 조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우유를 한 컵, 보통 150에서 200ml 정도 드시고 약 15분에서 20분 뒤에 평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빵, 밥, 과일, 어떤 식사를 하든 혈당 상승폭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고 점심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을 커피나 간단한 음료로 넘기다가 점심에 제대로 식사를 하면서 혈당이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에서는 아침 공복에 우유만 단독으로 마시는 습관이 혈당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우유의 포만감 덕분에 점심이 늦어지면 점심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반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 환자분도 아침을 우유만으로 때우는 습관 때문에 점심 혈당이 250 이상까지 치솟곤 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식은 아침에 우유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를 드신다면 반드시 단단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 한 컵에 삶은 달걀 하나 정도를 함께 드시거나 우유 한 컵과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심때 혈당이 출렁이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점심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4시간에서 5시간 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점심 직전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유의 유당이 혈당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녁 식사량이 많고 그로 인해 저녁 혈당이나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이는 습관은 잠들기 직전에 우유 한 컵을 마시는 행동입니다. 편안하게 잠들고 싶어서 마시지만 혈당 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과 단백질이 잠든 동안 천천히 흡수되면서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에게는 우유를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유의 완만한 흡수 구조가 더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야간 혈당이 조금 더 평탄해지고 아침 공복 혈당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0대 여성 환자분도 잠들기 직전에 우유 습관만 저녁 식사 직후로 옮겼을 뿐인데 아침 혈당이 20mg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유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당을 기준으로 보면 한 번에 150에서 200ml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단백질과 유당,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으면서 흡수도 완만하게 되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300에서 400ml 이상이 되면 유당의 흡수량이 많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유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한 컵씩 적당하게 반복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우유 습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직후에 디저트처럼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유당이 추가로 들어오면 혈당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를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식사에서 반동하듯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우유를 마시는 행동입니다. 이는 야간 혈당을 높이고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300ml 이상을 마시면
유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 혈당이 쉽게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빵이나 떡과 함께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들며 혈당이 크게 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어떤 우유를 선택해야 하냐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 우유가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는 지방 함량이 적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느린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중이 걱정되는 분들은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아몬드 브리즈를 선택해도 혈당 안정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이 분해된 형태라 흡수 속도가 약간 빠르지만 혈당을 해칠 정도는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조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이나 두부, 치즈 같은 단백질 음식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완만히 오릅니다. 또 견과류와 우유 조합도 좋습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질 때 혈당이 출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단백 간식과 함께 드시면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유만 제대로 활용해도 혈당 패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만 더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루 혈당 루틴과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 한 잔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섬세하고 또 제대로 활용하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과정을 수없이 보았고,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혈당 때문에 불안하거나 아침마다 수치가 들쭉날쭉해 걱정되거나 식후만 되면 갑자기 졸리고 지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작은 변화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유의 타이밍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혈당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 명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유는 무조건 좋다, 혹은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결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정리해 말씀드리겠지만 딱딱한 표 형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상에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우유를 식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점심에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우유만 단독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를 드신다면 반드시 달걀이나 견과류 같은 단단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조합이 점심 혈당 출렁임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량이 많아지고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은 잠들기 직전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직후로 시간을 옮기기만 해도
야간 혈당과 아침 혈당 모두 안정됩니다. 그리고 우유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150에서 200ml 정도를 적당하게 반복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00ml가 넘어가면 유당 흡수량이 많아져 혈당이 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이나 떡과 함께 우유를 드시는 습관은 혈당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흡수를 빠르게 만들어 혈당 폭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차분히 적용하시면 혈당 그래프는 정말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하루 3분 혈당 안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은 제가 여러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했던 방법이고 특별한 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일정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세 순간을 바꿔주는 루틴입니다. 이 세 순간을 합하면 실제로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혈당은 물론이고 하루 전체 에너지 흐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루틴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순간, 아침 식사 전에 우유를 드실 분들은 일어나서 물을 조금 마시고 그 다음 우유를 한 컵 드시고 잠시 시간을 두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준비 과정이 아침 혈당을 완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순간, 아침을 가볍게 넘기는 분들은 우유를 단독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를 마시는 날이라면 달걀이나 견과류 같은 단단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준비 과정은 실제로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점심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순간, 저녁에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잠들기 직전에 드시지 않고 식사 직후로 시간을 옮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을 드시고 주방을 정리하는 동안 우유 한 컵을 마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야간 혈당과 아침 혈당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세 순간을 지키는데 하루에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이 하루 혈당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 패턴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혈당은 절대 운이 따라야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습관을 정확히 바꾸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느낀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유는 제대로 사용하면 혈당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여러분의 혈당 곡선과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될수록 여러분의 하루는 더 편안해지고 몸은 더 가벼워지고 에너지 흐름도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조용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의 건강이 작은 습관 하나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 편입니다.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이렇게 잔잔하게, 그렇지만 정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혈당,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 더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